제 말을 들어보세요.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올해 40살, 혹은 45살입니다. 낮에는 반듯한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지휘를 하죠. 아이들 앞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역할을, 부모님 앞에서는 조성지극한 아들의 역할을 해냅니다. 하지만 깊은 밤만 집안의 냉장고 우월인의 소리만 들릴 때면 당신은 의장을 벗어던집니다. 그러면 차가운 풍부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죠.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주택담보대 줄은 아직 20년이나 남았고 아이의 학원비는 다음 달에 또 오른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세검사가 필요한 항목들이 몇 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은행 계좌 속 숫자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늘어나거나 심지어 줄어들고 있죠. 더 끔찍한 날 아침 출근해서 옆자리에 앉은 25살 청년을 보는 일입니다. 본인이 에너지가 넘쳐서 반성 근무를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인공지능 도구들을 능숙하게 다루죠. 당신은 자신이 늙었다고 느낍니다. 이번 생은 아마 이렇게 끝나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대에 이미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다는 뉴스 주인공들을 보며 자신을 비교하고 스스로를 철저한 실패자라고 낙인 찍습니다. 그 기분 저도 잘 압니다. 저도 31살 때 이혼을 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나 낡은 노란색 폰티압 자동차를 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죠. 저 역시 기분 밤소리내어 울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99살을 산 노인으로서 당신에게 상실가 나는 진실 하나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진실이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인생에서 40살 전까지는 사실 워밍업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은 완전히 잘못된 오래 위에 서져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이 선형적으로 흐른다고 착각합니다. 40살이면 반드시 40살에 걸맞은 성취가 있어야 한다고 믿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전 세계가 워런 버핏이 부자라는 걸 압니다. 다들 그가 천재이고 젊을 때부터 돈을 벌었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그가 50살이었을 때, 즉 지금의 당신보다 고장났을 때 그가 가진 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워런 자산의 99.9%는 그의 쉰번째 생일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그가 45살에 지금의 당신처럼 불안 때문에 포기하거나 절망해서 은퇴했다면 오늘날의 투자의 뒤제법빚은 없었을 겁니다. 또 우마에 사는 평범한 부자 노인에 불과했겠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리국선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평평하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절망시키고 인생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평평하죠. 대나무와 같습니다. 대나무는 처음 4년 동안 땅속에서 미친 듯이 뿌리를 냅니다. 시성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인내심 없는 농부라면 대나무가 죽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5번째 해가 되면 저 나무는 미친 듯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 후에 30cm씩 자라며 단 6주 만에 15m에 도달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바로 그 4년을 견딘 대나무입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느끼겠지만 사실 당신은 뿌리를 내리는 중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했던 수많은 야근, 실패했던 프로젝트, 읽었던 책들, 심지어 당신이 저질렀던 멍청한 실수들조차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바로 당신의 뿌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잠복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샤워가 당신을 속였습니다. 성공은 일찍 해야 한다고 35살 위지라고 겁을 주는 벌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저와 워런의 세계에서 40살은 이제 막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일 뿐이니 이제 성숙해졌고 경험의 격차는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인생 최대의 레버리지인 지세 복리가 이제 막 위로 솟구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던져버리세요. 그것은 독성이 있는 인지적 쓰레기입니다. 당신은 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이제 막 전반전이 지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희망이 큰 만큼 위험도 치명적입니다. 당신은 폭발 직전의 밤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취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40살의 무력감은 당신을 미치게 만들고 지긋이 어리석은 짓을 하게 유혹합니다. 지름길을 찾게 만들고 도박을 하게 하며 당신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게 만듭니다. 저는 동트기 직전에 어둠 속에서 쓰러진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다만이나 조급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반자는 역전하고 싶다면 당신은 반드시 최후의 정선을 지켜야 합니다.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뽕여오 가족과 함께 남떨어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함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도박꾼의 신부입니다. 나한설의 불안 속에 있는 당신의 본능은 무엇인가요? 아마 추월 탄선을 타고 싶을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낭비한 시간을 앞으로 2년 안에 만회하고 싶겠죠. 당배 은행 계좌를 보면 월급으로는 안 돼. 저축은 너무 늦었어. 한 방에 필요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고위험 자산에 눈을 돌립니다. 가상화 배로 100배를 벌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나래 마음이 흔들리 라버리지 주식 투자로 1억 정도를 노립니다. 심지어 아이의 교육자들만 도박하자. 따면 대반이고 이르면 다시 시작하자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젊은 친구야, 이것이 제가 경고하는 첫 번째 함정이자 중년들의 가장 큰 사인입니다. 자신을 도박꾼으로 만드는 것이죠.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말해줄까요? 20대에는 공격적이어도 됩니다. 하지만 40살의 공격적인 것은 저설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적 논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20대일 때는 100권을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는 고로대한 인적 자본, 즉 앞으로 벌어들일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먼지를 탈고 일어나면 2년 뒤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살은 총번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아이들, 부모님의 부양해야 하는 당신이担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까? 탐욕 때문에 빨리 벌고 싶다는 생각에 겨우 4년 동안 키워온 대나무 뿌리에 불을 지른다면 당신은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하반생을 역전시킬 유일한 판단을 잃은 것입니다. 저와 워런은 항상 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40살에게 성경보다 중요합니다. 이 나이에는 손실의 대가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입니다. 50%를 벌면 생활이 조금 나아지겠지만 50%를 잃으면 가문의 곡선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그래서 40살의 초월 차선을 타려던 사람들은 결국 되고 맙니다. 저것하면 시간을 적으로 만듭니다. 남들이 10년 걸려고 돈을 1년 만에 벌려고 엄청난 리스크를 져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둑부양과 현금 흐름의 압박 때문에 그 병성을 견딜 수 없습니다. 시장이 재채기만 해도 당신은 빠져나갑니다. 당신은 시간을 쫓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시간에 짓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듣기 거북하겠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늦었다는 듯 이르는 것을요. 40살 이후에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을요. 막은 선택사안이 아니라 유일한 살 길입니다. 1년 만에 자산이 2배가 된다는 신호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지금 내진 원금에 필사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금액이 적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10% 혹은 8%씩 성장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묻겠죠. 10%는 너무 느려요. 내 나이가 벌써 40인데 그 돈으로 뭘 하겠어요? 당신은 여전히 복리를 노립니다. 당신에게 지금 5천만 원이 있다면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손실 없이 10%의 복리를 유지했을 때 20년 뒤에는 3억 원 이상이 되고 30년 뒤에는 8억 원 이상이 됩니다. 요트를 살 정도는 아니어도 도에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엔 충분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빨리 달린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큰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휴대폰에 있는 코인 앱을 지우세요. 1억 천금을 가르쳐준다는 채널들을 구독 취소하세요. 조급한 마음을 찬물에 씻으세요. 정반전에는 뒤쳐졌습니다. 하반전에는 폭발력이 아니라 지구력 싸움입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죄로 연가되지 않는 복리의 마법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박을 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차 쇠퇴하는 체력으로 젊은이들과 칼싸움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노력이라 부르지만 사실 또 다른 형태의 자살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고하는 두 번째 함정, 전작을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간접으로 젊은이들의 강점에 맞서지 마세요. 직장의 40살 중년들을 보세요. 늙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미친 듯이 열일합니다. 회사가 새로운 AI 시스템을 도입하면
25살 인턴은 반나절 만에 익히는데 40수박자는 지지 않으려고 밤을 새워 매뉴얼을 외웁니다. 허리 디스크가 도져도 에너지가 넘치는 척에 수인의 수의 사진을 올리죠. 젊은이들이 야근하면 같이 야근하고 그들이 며칠 밤을 새우면 당신도 따라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자리만 좀인가요? 이건 노력이 아니라 전술적 근면한 비유수는 돌략적 어리석음입니다. 심리학에는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동지능은 반응속도, 기억력, 계산 능력입니다. 이건 타고난 신체 능력이라 20세에서 25, 세 정점을 짚고 내려옵니다. 제니 설계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반면 결정지능은 수십 년간 쌓인 경험, 패턴 인식 능력,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이 지능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높아집니다. 계속 공부를 한다면 50살, 60살, 심지어 90살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20대 젊은이는 유동지능을 가진 치타입니다. 빠르고 예리하죠. 하지만 40살인 당신은 결정지능을 가진 사자나 독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멀리 보고 판을 짜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함 때문에 20대와 달리기 시합을 하거나 군인 속도 경쟁을 하려 한다면 당신은 비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오론이 어떻게 지금까지 숨가어 남아있을까요? 90년대 말 인터넷 거부, 너만 나 늙으니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젊은이들의 게임이었으니까요. 제 전점은 포스트코, 코카콜라, 시즈캔디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기반한 사업들이죠. 전 경영진이 거짓말을 하는지 이 비즈니스 모델이 100년을 갈지 한눈에. 그러니 40살의 당신은 진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실행당은 되지 마세요. 손놀림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의사결정자, 고문으로 만드세요. 왜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지 한눈에 꿰뚫어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일이 여전히 체력과 단순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더 저렴하고 튼튼한 젊은이들 혹은 AI가 당신을 굿대체할 테니까요. 당신만의 능력원을 만들고 그 안에 머무르세요. 그 안에서 규칙은 속도가 아니라 경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전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몸값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지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지능이 진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수습에 죽어서 85세에 묻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잔인하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구하는 세 번째 함정, 두뇌의 걸음 주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주변의 40살들을 보세요. 집에 있는 책 한 권을 제대로 읽은 게 언제인가요? 5년 전 혹은 10년 전일 겁니다. 매일 섭취하는 정보라고는 쇼동영상, 자극적인 뉴스. 술자리 졌던 뿐입니다. 술자리 경력을 가졌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1년차의 경험을 여러 번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건 송수지 아니라 정신적인 퇴화입니다. 다친 개의 외부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으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열역학 법칙처럼 당신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준 높은 지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당신의 지구라듭니다. 젊은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이라는 낡은 빼고 표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늙은 것이며 저와 워런의 평생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돈 벌기가 아니라 독서입니다. 워런은 걸어다니는 책장이고 저도 매일 손에 책이 없으면 눈살이 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곡선의 후반 후에 급격히 솟구치는 힘은 운이 아니라 인지적 우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현명한 상태로 잔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는 하루 이틀로는 티가 안 나지만 10년, 20년의 세월이 흐르면 평범한 사람과 워런 버핏의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40살에게 공부는 취미가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이제 체력적 우위는 없습니다. 답보다는 핑계, 눈이 침침하다는 핑계는 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30페이지씩 책을 읽으세요. 엽서, 전기, 심리학, 과학을 내보세요. 당신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려운 책을 읽으세요. 그것이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두운 신적인 모델들을 내 속에 하나씩 쌓고 연장할 때 나이는 부담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보지 못하는 한계를 꿰뚫어 유혹적인 함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하반전 역전타리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함정을 기억하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자살 행위입니다.
체력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필패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서서히 죽는 길입니다. 이 함정들을 완벽히 피한다면 당신은 이미 살아남은 것입니다. 전장을 찾았으며 트레이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공격해야 할까요? 건넌 자본이 부족한 중년이 어떻게 자신만의 해전을 만들고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누구지? 그 마음을 알아보기 때문입니까? 당신이 가진 또 다른 이든 카드인 인정자본이란 당신이 앞으로 20년 동안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창출할 수 있느냐. 40살인 당신에게 대전서 5천만 원보다 앞으로 벌어들 일이 싶어 웜의 가치가 있는 인정자본이. 인정자본을 지우는 방법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가장 오래되었지만 희귀한 두 가지 자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극한의 신뢰감입니다. 요즘 직장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화려한 PPT를 만들죠. 하지만 그들은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책임을 전가하며 기분이 안 좋으면 퇴사해버립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회입니다. 저와 오른의 눈에 신뢰는 똑똑함보다 훨씬 비싼 자산입니다. 이 일은 김 부장에게 맡기면 발 뻗고 찰 수 있어 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자본은 확실성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불합니다. 허울뿐인 인맥 관리를 멈추고 작은 약속부터 지키세요. 두 번째 카드는 전문가화입니다. 40살 이후에는 자팍배식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모든 걸 좋은 말 실감한다는 것에 니더는 좀이감을 살려 아주 좋고 깊은 분야의 전문가가 됐어요. 아내는 모른다는 이나 중소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해결해주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영업사원이 아니라 까다로운 공공기관 협상을 타결짓는 전문가만. 왜냐하면 전문가만이 타격 결정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내 수술 전문에는 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당신만의 방법론을 만드세요. 극한의 신뢰와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갖추면 당신은 더 이상 일자리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행 예금보다만 배더 안전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2000년대 고대 로마의 키케로가 쓴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네이처원은 말했습니다. 노년의 과실은 그동안 쌓아온 기억과 촉주는 속도와 희망을 수배하지만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수확입니다. 40년간의 방황과 실수, 잃었던 돈들은 모두 당신의 결정지능으로 응축되었습니다. 그 수업료를 치렀으니 이제 수업에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토어 철학은 말합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요. 지난 40년의 청춘은 당신은 당신이 바꿀 수 없는 내부의 비용입니다. 그 외에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할 뿐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결정입니다. 오늘부터 도박을 끊고 공부를 시작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의 하반세는 이미 절반 이상이 된 것입니다. 제 눈에 40살의 당신은 여전히 기저우를 찬 아이입니다. 비우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아직 6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음의 돈 5배나 더 긴 시간입니다. 게다가 지혜와 경험에 갖춘 황금기죠. 도주의 자산 99%는 50살 이후에 생겼고 KFC 창업자는 66살에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투우세요. 실수했던 젊은 날의 자신을 용서하고 현명해지기 시작한 지금을 찾지 마세요. 20배의 페라리를 타는 이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